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제약회사들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들의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이 대가를 치르면서 세계가 무임승차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중간 상인들에게 주는 모든 리베이트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도 약값을 낮추라는 4개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약값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 또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OECD 국가에서 책정된 약값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약값지불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7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51%로 트럼프 대통령의 46%보다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어제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7일에서 10일까지 투표하겠다고 밝힌 유권자 1191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9개 현안 중에서 8개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위를 보인 현안은 경제였습니다. 플로리다 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셀리가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면서 오늘 저녁 허리케인 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인 화요일 새벽에는 시속 9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폭 130마일 크기의 대형 폭풍이 될 것이라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셀리는 화요일 저녁 7시경 상륙할 전망인데요. 상륙하면서 급속히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해 미시시피와 알라바마, 조지아까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셀리가 월요일부터 주 중반까지 플로리다주 서부 팬핸들에서 루이지애나주 남동부까지 걸프해안 일부 지역의 강풍과 함께 8에서 16인치의 강우량을 가져와 치명적인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리케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클레이튼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금요일 흑인 남성 로드릭 워커를 체포하는 과정에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워커를 주먹질한 부보안관을 해고하고 지방검찰청으로 수사를 넘겼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워커는 여자친구와 생후 5개월 된 아이, 의붓 아들 등이 보는 앞에서 부보안관 2명에게 제압당하고 구타당했는데요. 현장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폭력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부보안관은 워커가 자신을 물었다고 했는데 워커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워커의 변호인은 당장 워커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워커가 아동학대와 범죄자 총기 소지 혐의로 풀톤 카운티로부터 중범죄 집행유예 영장을 받은 것 때문에 보석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관 2명이 지난 토요일 저녁 순찰 근무 중 괴한이 갑자기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졌는데요. 사건 당시 감시 카메라 영상이 퍼지면서 치안 유지와 범죄에 대한 정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를 향해 강하게 매질을 해야 할 동물이라며 만약 경관들이 사망한다면 이 살인자를 빨리 사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냉혈한의 총격은 비양심적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어떤 종류의 폭력도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저지른 자들은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자율주행과 유사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차내에서 술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예 전문 매체 TMZ가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에서 운전석을 비운 채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3명의 젊은 남성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차량의 속도는 60마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람은 최소 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일 법원은 지난 7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틱톡과 오라클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틱톡과 오라클 간의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면 매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맹을 맺었던 월마트는 계속해서 틱톡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틱톡과 오라클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경영에 미국 측 인사가 참여해 반대 의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파트너십이 합의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14일 도쿄도의 한 호텔에서 총재 선거를 갖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스가 신임 총재는 총 534표 중 377표를 얻으면서 당선됐는데요. 오는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애틀란타 오페라단이 오는 10월 브룩헤이븐에 있는 오글돌프 대학교에서 야외 공연을 시작으로 올 시즌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오페라단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형 야외 텐트에서 6개의 작품을 공연하는 몰리 블랭크 빅 텐트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 시리즈는 루게로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와 빅토르 울만의 아틀란티스 카이저로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atlantaoper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개회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모든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영화 상영만 하는 것으로 내달 21일부터 30일까지 막을 올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68개국에서 192편을 초청했는데요. 300편 수준이던 지난해보다 100여 편이 줄어든 것입니다. 개막작으로는 홍금보, 허완화, 서극 등 홍콩에 걸출한 감독 7명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 실중주 홍콩 이야기가 선정됐고, 폐막작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화제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영화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초청작의 저작권과 제작진의 의사를 존중해 온라인 상영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화제 취소 여부는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10월 중순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7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대세론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발표를 했는데 14%. 예, 어제 나온 발표가 그렇습니다. 14%. 7월 달에 비하면은 조금 올라간 거기는 하지만은, 지난 6월 달에 비하면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 80% 이상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통계를 내게 된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유권자들의 나이층이 지금 쉬프트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유권자들 층에서 상당 주류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올해 선거부터는 베이비 부머보다는 밀레니얼 세대가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도대체 얼마나 더 숫자가 늘어났느냐? 50만 명 더 많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대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다는 것인데요. 50만 명이라는 거는 그 주별로 따지면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주별로 나누면은 평균 잡으면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이 50개 주니까. 그러면은 인구가 좀 많은 주라고 그래봐야, 많아봐야 몇만 명, 이런 정도인데,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향이 고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고착이 돼 있는 그런 주이죠. 이런 주는 인구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주는 선거 영향에,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없는 숫자들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의 숫자가 50만 명 많다라는 거는 이 대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0,000명 정도 가지고 이 대선의 등락을 뒤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라는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그런 기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는 과연 그 통계는 없느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다수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예측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희한하게도 설문조사 결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정말 그런가? 라고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그 한국의 그 외교정보원 같은 경우에도요, 외교정보원장이 직접 그 KBS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팍스뉴스조차도 공화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팍스뉴스조차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바이든 후보가 51%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46%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은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자세한 부분을 지금 따로 저희가 방송을 만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합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한 7개에서 9개 주 정도 되는 이 경합주 지역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스업 경합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민주당 성향으로 약간 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토스업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지 분위기는 사실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억 달러를 지금 플로리다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표심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플로리다 그렇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스업이라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화당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표심이 많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수민족 간에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표심들이 예전보다 좀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공화당 측의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를 봤을 때에도 표수가 공화당 측 표수가 민주당 측 표수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것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바다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인데 분위기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간 다시 공화당 쪽의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바다주에서 대통령이 선거 유세했던 걸 보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유세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나게 정말 몇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 유세 현장에 참여했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요, 미시간주도 지금 알 수 없다, 토스업이다, 혹은 민주당으로 약간 기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인데,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실베니아는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줬던 주였죠. 지금 민주당 성향으로 약간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트럼프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자꾸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샤이 트럼프층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정말 대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의 결과에 바이든이 유리하다,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다 그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7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들이 지금 결과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는 항상 그 통계 자료 그 숫자만 봐서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뒤에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 숫자들이 변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층 깊게 연구해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지금 LA에서는 경찰관 2명이 갑자기 총격을 받는 그런 영상이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은 경찰관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 앞에 시위대가 모인 겁니다. 시위대가 모여가지고요, 차라리 죽어라라고 외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 말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와 경찰들 간의 긴장이 예사롭지 않은 긴장이 계속 지금 쌓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긴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도대체 왜 그 지역사회가 이렇게까지 양분화되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총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경찰, 그 병원 앞에 찾아가가지고 죽어라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당장 그 사건 영상을 올리면서 이 살인자 잡아라. 만약에 이 다친 경관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러면은 이 살인자는 잡아서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또 그랬더니 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또 이제 막 얘기들이 또 갔습니다. 그런데요, 조 바이든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폭력은 어찌됐든 간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건 나쁜 겁니다. 예. 그 법을 어기는, 더군다나 이 공권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질서를 잡아달라고, 이 치안 유지를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위탁한 건데, 그 사람들을 헤쳐놓고서는 가서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와는 또 다르게 이 조지아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이 또 이 흑인을 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흑인 남성을 경찰 2명이 제압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보안관인데요. 부보안관이 데퓨티 셰리프가 2명이 제압을 하는데 땅바닥에다 아예 눕혀놓고, 한 명은 레슬링 하듯이 그냥 그 위에 눌러서 쫙 바짝 누워있고, 또 한 명이 그 위에 앉아가지고 주먹으로 막 그 흑인 얼굴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SNS에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마자 난리가 났죠, 당연히.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 정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뭐 NAACP, 이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죠. 당장 나서고 이거 경찰 이제 사임해라, 뭐 사표 내라, 잡혀 들어간 워커 빨리 석방해라. 이제 막 지금 집회를 만들 계획이었었죠. 이 집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워커가 알고 봤더니 워런트, 그러니까 이 영장이 나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 이 펠러니인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소지했던 혐의, 그리고 또 미성년자 아동 학대, 이런 혐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미 영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꼭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보면은 경찰이 나쁘다라고 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럴만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 층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대립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편먹기로 가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클레이튼 카운티에서는 해당 부보안관을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영장이 나오고 어떻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먹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해고했습니다. 해고하고 지방검찰청에 일단 수사를 넘겼습니다. 자체 수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발표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해고한 것으로 봐서는 이 부보안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혀 들어간 워커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이제 워커가 가지고 있는 전과 기록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영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보석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벌 줄 건 벌 주고 잘못할 건 잘못한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이 긴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LA의 경찰관 2명을 총으로 쏜 그 용의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속히 검거되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자,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틱톡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오라클과 협력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마트와 함께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틱톡이 절대
판매를 안 하려는 그 입장을 계속 고수했죠. 소송도 제기했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도 제기했고 또 중국 정부가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압박이다. 왜 민간 기업을 압박하느냐. 그리고 틱톡은 더군다나 사업부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데 왜 중국 기업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압박을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제 지적을 계속 해왔죠. 실제로 틱톡의 사업부가 완전히 다 매각되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틱톡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이유는 이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이 중국 정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뒀죠. 9월 20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 못하게 하겠다. 영업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은행 거래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틱톡에서 반발하고 오만 가지 소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이익 문제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틱톡이라는 앱은 전 세계적으로 3억 1,000만 개가 넘게 다운로드된 아주 인기 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플랫폼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 판매로 지금 전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틱톡 같은 플랫폼이 상당히 본인들의 마케팅 매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인수하려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판매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판매가 되지는 않고 지금 오라클과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전문가들이 지금 추측하는 바로는 어떤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정도 선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요. 국가행정부에서 이건 어차피 안보 문제로 들고 들어간 문제였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라든가 아니면은 정보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국가행정부 쪽에서 파견된 이사가 한 명 이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혹은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의사 발언권을 갖게 해주는 정도. 이 정도의 허락만 해줘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보 문제 뜨거운 안보 문제 이슈를 좀 풀 수 있는 단초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이 되겠죠, 이번 상대가. 오라클 쪽에서 상당 부분, 임원수의 상당수를 틱톡 사업부에 보내는. 그래서 틱톡 사업부가 중국인들로 구성된 사업부가 아니라 이 미국인들로 구성된 사업부로 좀 바뀌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파트너십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저희가 짚었던 안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틱톡의 사업권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다른 부분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챗의 문제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 중에서도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에는 대부분 이런 제재라든가 제약이 다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전에서 걸핏하면 이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바이든이 이기면 중국이 이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본인들이 앞서고 있다는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한다라는 이야기를 선거 유세전에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건 공화당 쪽에 대통령 연임을 하던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위기의식,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어떤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대로 예전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